안녕하세요. 케찹 스토리의 조이스. 하워드입니다. 요즘 이제 저희가 밖에 나가서 뭘 마시든지 먹든지 또 뭘 사든지 진짜 뼈저리게 체감을 하잖아요. 물가 오른 그렇죠. 거요. 이게 한 1년, 2년 전에만 비교해보면 정말 엄청 오른 것 같더라고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이제 주부들도 많이 느끼지만은 직장인들도 엄청 느끼는 것 같아요. 점심값 특히. 그 다음에 술값. 네, 맞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이 맨날 하는 소리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돈 없어잖아. 제 슬로건이에요. 나 돈 없어. 그래서 내가 월급도 매달 받는데 그리고 막 이렇게 옷을 막 사입고 뭘 액세서리 사는 스타일도 아니에요. 그래서 내가 넌 왜 돈이 없다고 맨날 이렇게 징징거리니? 이렇게 좀 짜증나서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뭐라고요? 아니 엄마가 강남역에서 회사가 강남역 근처거든요. 강남역에서 점심을 먹으면 얼마를 드는지 아냐고. 점심만 먹는 게 아니라 누가 이제 커피라도 마시자 이러면 그렇죠. 거기서 저는 안 마실래요 이러기 쉽지 않을 거예요. 그럼 커피도 같이 마셔. 그럼 적어도 2만 원에서 2만 몇천 원 든다는 거예요. 맞아요. 요즘에 확실히 점심값, 이런 커피값, 물가 체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요. 동네마다의 물가가 정말 다르다는 거를 실감하게 됐어요. 전 늘 강북에서 살다가 네. 이제 강남으로 한번 이사를 왔는데 마트를 갔는데 진짜 물가가 다르더라고요. 그렇죠. 나 정말 몰랐거든요. 같은 강남이라도 또 동네마다 또 틀려요. 진짜 요즘 좀 힘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이제 사는 실생활 비용, 또 점심값, 저녁 모임 비용 이런 것만 사실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. 물가라는 거는.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는 이런 물가 상승과 현 시세 이런 것들이 회사 동료나 친지들의 경조사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? 얼마나 미칠까?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으로서 회사의 경조사 어디까지가 찜찜하지 않고 욕먹지 않고 하는 게 맞는지 적절한 선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선이 적당할까? 모범답안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. 조금 아는 사이다. 그러면 한 10만 원. 친밀도에 따라서 20만 원 내고 30만 원 되고 뭐 가족이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물론 기본적인 바탕은 내 경제적인 여유에 따라서 다른 거겠죠. 근데 이제 완전한 물가 상승을 모르고 이 어떤 현 시세를 모르면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으면은 혼자서 이제 이렇게 동굴 속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그럴 수 그리고 있죠. 하고도 욕을 먹게 되고. 근데 이게 어른들만의 이슈가 아니라 사실 보면 직장인들에게 아주 고민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제 크게 보면 회사 동료이긴 한데 같은 팀이거나 또 협업하는 팀인데 그렇게 친하진 않아. 뭐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요즘 친구들을 보게 되면 정말 친하지 않으면 초대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. 옛날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정말 내가 친한 사람들을 이런 경조사,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데 초대하는 것 같고요. 제가 보기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상식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. 근데 그렇죠. 또 아닌 경우 보면은 그냥 일단 청첩장을 돌리자. 그런 경우도 있겠죠.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 부담되기 시작한 거죠. 맞아요.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기준을 세워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10만 원, 20만 원, 30만 원, 또 5만 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준을 나름 세워놓는 게 나중에 항상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고민하지 않고 그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면서 고민 안 되는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그 경조사뿐만 아니라 이제 휴가도 같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. 휴가가 다녀오면서 직장 동료들 뭐 사다 줘야 되나 마음속에서 계속 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럼 상사는 조금 더 비싼 걸 사야 되나? 아닌가? 이게 휴가가 아닌 거죠. 근데 하워드도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? 옛날에는 휴가를 다녀오게 되면 진짜 조이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해요.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좀 좋은데 해외여행을 갔다. 그게 해외여행 문제인 것 맞아. 같아요. 그렇게 되는데 사실 한 몇 년 동안 해외여행을 다닌 케이스들이 거의 없어서 잊고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공항에서 파는 뭐 그 과자들 그런 걸로 이제 쫙 돌리곤 했었었는데 최근에 저희 그 회사에 신혼여행을 다녀온 친구가 있었는데요. 그 친구한테 과자 선물을 받았어요. 저는 참
그래도 그 생각해서 받은 거라 너무 좋았고 근데 아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친구도 고민했을 거예요. 이걸 누구를 줘야 되지, 얼마를 사야 되지 아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저 때만 해도 비해서 좀 많이 개인화된 커뮤니티고 사회인 것 같아서 옛날에는 더 많이 챙기는 분위기였으면 이제는 그냥 내 휴가니까 내가 가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좀 챙긴다 이런 모습은 쉽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게 또 전에 있던 회사에 있던 분위기가 몸에 배었었는데 이제 말하자면 프랙티스가 있잖아요. 그쵸. 조직마다. 근데 회사를 이직하게 됐어. 근데 이게 내가 있었던 데랑 문화가 다른 거야. 그리고 내 원칙하고도 다른 거야. 그런 경우 있죠. 이럴 때 고민 엄청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제 경우를 돌아보면은 저도 역시 굉장히 어려워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생각해보면 나의 원칙을 만들어서 밀고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에서 해보니까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내 원칙이 이제 집단의 문화와 다를 때 이런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. 쟤 뭐야? 그렇죠. 네. 남들 다 하는데 왜 쟤는 저래? 뭐 혼자 잘난 척해서 누구는 저러고 싶지 않나? 그러면서 딱한 반응을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게 몇 번 계속 하다 보면은 쟨 저러네, 저런 사람. 왜냐면 그거는 잘못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. 이게 상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. 네.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. 네. 처음에 좀 눈치가 보이고 자기 스스로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몇 번 하고 나면 그렇죠. 쟤는 저러네.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네. 거죠. 네. 그래서 걔한테 맞춰서 받아들여지더라고요. 자 그럼 가장 많은 결혼 부고 같은 경조사 어떤 선이 적합한지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먼저 그러니까 본인의 그 경제적 상황에 맞게끔 이걸 대처하는 게 진짜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사람과 나의 어떤 친밀도를 충분히 고려해서 이걸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죠. 이게 참 예민할 수 있는데 방금 저는 조이스님이 되게 말씀 잘해주신 것 같아요. 나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런 걸 고려해서 내다보면 하다보면 그냥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는 거라서 처음에만 조금 불편하지 나중에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그다음에 상가에 가서 이제 조문을 한다라고도 한번 이야기를 하면 꼭 조의금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맞아요. 어떤 케이스가 그럴 수 있죠? 저는 솔직히 조의금을 안 내본 적은 없어요. 물론 금액의 차이는 있었겠지만은 근데 저 아는 지인은 조의금을 안 내고 조문을 간다고 하더라고요. 어떤 경우냐면 나는 그 사람하고 친하지 않아. 인터랙션이 한두 번은 있었지만 어떤 관계라고 하기 어려워. 그런데 어떤 큰 모임 있잖아요. 뭐 고등학교 동창. 고등학교 동창. 그 다음에 밖에서 만들게 된 어떤 동호회, 그렇죠.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불특정 다수한테 자기가 부고를 알렸을 경우 가서 인사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나 자기가 조의금을 낼 정도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렇죠.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 자체가 충분한 예의고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안 낸다 그러더라고요. 그런 경우는. 꼭 돈을 조의금을 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요즘 또 그리고 결혼식 같은 걸 보게 되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되게 친한데 얼마만큼의 축의금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할 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축의금도 축의금이지만은 그 좀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어떤 이벤트, 선물, 카드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기억에도 되게 많이 남고요.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결혼할 때 풍선에 이렇게 안에다가 카드랑 이렇게 메시지를 넣어서 보내준 친구들이 있었는데 정말 기억에 남아요. 그건 굉장한 정성이네요.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게 우리 내 마음을 표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. 네, 정말 감동스럽겠어요. 저는 지금 하워드가 한 말들이 굉장히 좋은 어드바이스고 실용적이라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거듭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이 어렵지 계속하면 익숙해지고 맞아요.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던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 게 결혼 문화, 요즘 결혼 문화. 이게 뭐 세대가 달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청첩장을 주는 사람,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당사자가 그 밥을 꼭 사야 되는 거예요. 조이스님 때는 안 그랬어요? 아니죠. 그래요?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게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. 아니, 청첩장을 주면서 왜 꼭 밥을 사야 돼요? 난 이거 아닌 것 같아요. 왜 아닌 것 같냐면은 이거 정말 실용적인 접근인데요.
아니 결혼한 사람은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. 이것저것 청첩장 주는 자리에서 밥을 사야 된다는 것 또한 굉장히 나쁜 문화라고 생각해요. 갑자기 좀 생각난 건데 싱가포르는 어느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냐에 따라서 얼마의 축의금을 낸다라는 그게 있어요. 어떤 호텔은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. 호텔마다의 가격으로 쫙쫙쫙 나와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신라 호텔이냐, 그 다음에 뭐 3스타 호텔이냐 이거에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호텔마다 가격표가 다 나와 있더라고. 아 이게 즐거운 이벤트가 아닌 거예요. 다 계산하고 있는 거야. 두드리는 거. 네. 너무 안 좋은 문화예요. 조이스님 그 회사 동료들의 생일은 어떻게 챙기셨나요? 제가 이제 왕성하게 일할 때 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. 전 차이 있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동료 팀원의 생일이 있으면 케이크를 사갖고 와서 같이 먹고 이런 게 있었어요. 생일 축하합니다 뭐 이런 거. 요즘은 그냥 기프티콘. 아 물론 그렇지. 물론 그렇지만 저 그만두지 몇 년 안 됐는데 그때 케이크 했어요. 하셨어요? 요즘 또 안 모이니까. 안 모이니까 네, 그렇게 못 코로나 모이니까. 이전과 이후가 좀 다르겠죠.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. 네. 근데 그 별로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애매한 게 상사 생일인 것 같아요. 아 상사 생일? 네. 마음속에서 네.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 50% 이상 좋아하는 상사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. 팀원들이 뭐 이렇게 모아서 십시일반 해가지고 해서 좀 좋은 걸 사드리면 되는데 그냥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상사야. 그렇죠. 나는 싫어해. 싫어하고 별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근데 해야 돼. 이럴 때가 제일 애매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야 이번에 뭐 하는데 뭐 각자 10,000원씩 내. 그냥 오케이 이렇게 내는 애들도 있지만 난 10,000원도 아까워. 그런 사람 진짜 힘들죠. 네. 당황스럽죠. 어떻게 해야 되나. 근데 정말 그럴 때가 제일 화나잖아요. 맞아요. 그러면 상사는 내 생일로 뭐 해줬어?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야.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니까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다 모든 사람의 생일은 생일 케이크와 카드로 한다. 이렇게 정해버렸으면 좋겠어요. 그런 룰이 있으면. 네, 그런 룰을 물론 저는 생일 케이크라고 얘기를 했지만 회사마다 팀마다 컬처가 있을 거예요. 네. 어떻게 한다 아니면 다 같이 나가서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컬처를 하나 만들고 이제 개인적으로 친밀하다 이러면 저는 비싼 선물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센서블한 기프트 그걸 카드와 함께 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. 이게 되게 팀장님들이 들으면 되게 좋은 유용한 팁인 것 같아요. 그 아주 심플한 룰을 우리 팀 안에서 만들어 놓으면 팀원들이 이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해외여행 국내 여행은 사실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해. 그렇죠. 근데 해외여행 가면은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. 은연 중에 제가 뭐 안 사오나?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. 받으면 좋단 말이야 사람은. 그럴 때 그런 거 참 뭐 사올지.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고민 안 해요. 왜냐면 나 놀러 갔잖아요. 휴가 갔는데 왜 내가 그걸 고민을 해? 그래서 저는 공항 면세점에서 돌아올 때 그냥 그 묶음 과자들 그런 거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모든 걸 퉁을 칩니다. 또 어차피 그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 그 나에게 되게 친한 사람, 그게 회사 사람이든 가족이든 이 사람들에 대한 선물들은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엽서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. 엽서를 직장인들한테는 이제 자리에 붙여놓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때 그 경치를 좀 바라보는 거 그것도 참 좋고 거기다 이제 조금 더 인풋을 주고 싶으면 그 엽서에다가 이제 편지를 쓰면 진짜 도움이 되죠. 사실 저는 그런 식으로 조금 저렴하지만 좀 센스 있게 위트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이렇게 팀원들한테 선물 받을 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. 좋죠. 난 누구한테 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동시에 미안한 생각이 많았어요. 저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급여도 저보다 낮고 그리고 여행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테고 그래서 저는 누가 해외로 간다 그러면 어떤 순간부터 아무것도 사오지 마.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. 너 여행 가서 내내 너가 즐거워야지 선물 산다고 고민하지 말아라. 네가 사오면 다른 사람도 또 사오게 돼. 갖지 마.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. 그것도 되게 팀장으로서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그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.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줬어요. 여행 갔다 와서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안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선에서 선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걸 생각을 하면 좀 부담이 확실히 없어져요. 맞아요. 오늘 이 경조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명절. 조이스님 명절은 어떻게 우리 케찹 스토리를 보는 친구들이 명절도 챙겨야 되나요? 정답은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근데 제 경우는 현재 상사, 지금 바로 일하고 있는 상사한테는 안 해요.
뭔가 왠지 나 스스로 뇌물 같기도 하고 아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현재 상사가 그 다음에 또 저한테 부담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. 네, 네. 그냥 안 해요. 그냥 인사만 뭐 명절 잘 지내세요, 즐겁게 지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, 다만 저는 예전 상사한테는 해요. 그러니까 예전 상사라고 모든 사람한테 다 하진 않죠. 네. 저랑 이제 계속 연을 이어오고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상사한테는 제가 선물을 해요. 네, 저희가 뭐 조직 생활,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챙겨야 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생기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다양한 사례들, 저희 경험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이걸 항상 뭐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.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.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